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TV의 정성목입니다. 정성목TV 방송한 지가 1년쯤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저희 TV에 출연해서 많은 희로애락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 자주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보다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포항 바이오파크 곽경일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인터뷰는 정성목 TV와 포항 방송 신문이 공동으로 취재하였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행복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는 곽경일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인터뷰 요청드렸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먼저 네. 저희 정성목 TV에 출연하시면요, 우리 구독자님께 먼저 인사를 네.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목 TV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뭐 어렵게 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황송하고 네네. 너무 또 기분 좋게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포항 이 정성목 TV 구독자분들에게 포항 바이오파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뭐 바이오파크에 관해서 우리 또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센터라고 이렇게 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조목조목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포항 바이오파크는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2009년도에 12월에 저희가 오픈을 시작을 했고요. 네. 저도 이제 거기 초창기 멤버로 이제 생산관리 팀장으로 거기 네. 입사를 해서 이제 지금 현재 13년째 어.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거기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초창기 네. 멤버들은 이제 다들 이제 뭐 더 좋은 데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만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일단 저는 뭐 아직까지 계속 남아가지고 방바이오파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혹시 나머지 공부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매력 있는 분야라 가지고 네, 네. 저한테 너무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포항 바이오파크가 안에 여러모로 좀 구성원들이 많으니까 네. 그죠? 뭐 사회복지사님이라든지 우리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또 클라이언트라는 네. 여러 가지 부분들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포항 바이오파크는 총 네. 한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종사자들, 이제 사회복지사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예. 식품 관련 종사자들, 이제 네. 식품을 전공해서 이제 네. 식품을 직접 만들고 이제 식약처나 위생과라든지 이런 서류들, 법적인 관련들을 검토하는 분들하고 네. 뭐 간호사, 네. 그다음에 그 시설관리기사, 위생원, 사회복지사들 이렇게 음. 비장애인 20명으로 비장애인 구성되어 20명. 있고, 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네. 주 장애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네. 60여 명 정도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네.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체장애인도 2분 정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도 두 분 계시고. 네네, 총 8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네. 지금 저희가 보면 바이오파크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네. 그 안에서 80여 명 정도가 이제 구성원이고 그 안에 이제 우리 비장애인이라 하면 한 20명 네. 정도는 뭐 전공자에 맞는 네. 그런 기준에 맞는 분들이고 60여 명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 부분인데 그럼 그 안에서 뭐 생산하는 네. 어떤 뭐 그런 게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공장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커피라든지 뭐 네. 믹스 커피, 녹차, 상황차 같은 이제 티백류들, TV. 네네, 그리고 네. 한방식품 같은 경우 인가공 포장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네. 이제 장애인 직원들의 이제 직무 향상이라든지 네.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해주고 네. 계시고 식품 관련 전공자들은 또 사회복지사들이 못하는 식품 관련, 식품 관련. 관련된 이제
그 법적인 사항들 그렇죠. 생산 관련된 일지라든지 뭐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직접 현장 체크한다든지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유들을 지금 하고 좀 이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네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세분화가 잘 돼 있다 그죠? 눈에 네, 안 보게 그 맞습니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런 범위를 세분화가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우리 이제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지체 장애인들이 아마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포항 바이오파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발달장애인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지체장애인 직원들이 이제 그 근로 일수가 높다는 거죠. 이제 아.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예. 네네네. 장기 근속자가 많고 이제 장기 근속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입사자 할 때 저도 이제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네네네. 가장 힘든 점이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선생님이 가르쳐 주다가 뭐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 본인이 화나기도 하면 두고 집에 가버린다든지 네네네. 이제 예전 학교 같이 어. 이제 울면서 나가버린다든지 반찬이 이제 식당에서 맛이 없는 게 나오면 줄 때까지 선생님들하고 신랑이를 한다 참치 달라고 네네네. 신랑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네.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네. 여기는 이제 회사고 본인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는 거를 좀 음.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음.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앉아서 이렇게 포장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본인 스스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제 같은 일들을 반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정말 뭐 일이 없 휴가 가서 빠지면은 뭐 정말 힘들 정도로 이 친구 없어서 오늘 뭐 100개를 덜 했다. 생산을. 그렇지.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자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고 저희가 또 아무래도 여기 직장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잘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저희 바이오파크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한 3명 정도 가지고 외부 취업도 나가서 지금 6개월, 7개월째 적응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 바이오파크의 주된 목적은 네. 장애인 직원들 훈련도 잘 시켜서 일반 사회로 내보내는 것도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제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또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또 바이오파크의 역할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뭐 바이오파크라고 해서 네. 그냥 그 우리 이제 우리가 재활을 하고 네. 그 우리 이제 근무의 어떤 역할들만 줄만 알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그런 어떤 네. 우리가 그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케어까지 하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면 제가 중도에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대표님 혹시 이 사회복지 네. 길을 가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네네. 지금 여기만 해도 13년째 지금 네, 맞습니다. 계시는데. 저도 이게 뭐 거창한 뭐 계기나 사명감이 있어서 솔직히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도 네. 뭐 우연히 시작한 고등학교 이제 서클 활동이 이제 적십자 음. 활동이었는데 청소년 네. 적십자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봉사 활동을 매주 이제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네. 이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수급자분들 집도 치워드리는 네. 일도 하고 그다음에 반찬 봉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헌혈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웃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이게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되게 이제 본인 저 스스로 좀 뿌듯함을 많이 그렇죠. 느꼈어요. 네. 나 좀 멋있는 사람이야. 어.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네.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고등학교 때 느껴서 이제 대학교 때 사회복지학과를 좀 진학을 하게 됐고 네네.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은 있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제 개인 이제 성격상 이제 좀 잘 맞는 부분들이 네. 이제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네. 이제 저랑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저랑 뭘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부분 그런데 되게 굉장한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파크에 오래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런 매력이 있어서지 않을까. 이 장애인 직원들이 처음에 학교에 특수학교에 졸업을 하고 네네네. 거의 백지 상태로 왔다가 네. 이제 여기서 직장인으로서의 개념을 잡아가고 월급을 받다 보니까 그 월급으로 집에도 보탬이 되고 이제 본인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도 하러 가고 그렇죠. 영화도 보러 가고 네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뿌듯해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회인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함 많이 느끼고 그리고 장애 가정들 중에서 좀 어려운 집들도 많은데 네네. 이제 이 친구들이 직접 일을 여기서 금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부모님들도 또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또 하시고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네. 이제 사회복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을 계속 느끼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와서 이제 뒤돌아보아서 이제 보니까 네. 제가 그런 거를 때문에 이게 계기가 됐구나. 네, 그런 걸 한번 다시 생각해도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요즘은 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야 네. 된다, 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좋은 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예, 그 바이오파크에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바이오파크에서 이제 주된 업무가 아까 조금 어필이 됐는데 네. 또 그 외적인 또 뭐 네. 특별한 주된 업무 원래 그 주 업무라고 네, 하나요? 네. 예,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포항 바이오파크는 네. 그 장애인 직장을 또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또 직장 근로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 네.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게 포항 바이오파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항 바이오파크는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전국에 한 55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GMP 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제 그 장애인 직원들이 위생에 대한 부분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그 경쟁력이 또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커피라든지 커피 믹스라든지 녹차, 상황차 뭐 이런 티백류들 또 이제 여기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좀 고부가 가치 상품이 이제 한방식품들 그 한의원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공진단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식품들도 많이 요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가공 형태로 해서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OEM 납품도 하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이 어디로 주로 납품되나요? 우리가 뭐 일단 팔로가 있어야 돼요. 네,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게 네, 팔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가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거든요. 네, 높은 네. 인가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다른 보호작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볼펜 조립이라든지 그렇죠. 자동차 부품 조립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가가 너무 낮은 현재 상황 때문에 일을 아무리 많이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제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인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GMP 허가가 까다롭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를 잘 만들어 주는 게 납품을 하는 게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큰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가공이 저희가 80% 정도 지금 전체 매출로 따져보면 80% 정도 인가공에 건강기능식품류로 많이 그렇게 채워져 있고 생각보다 이제 인터넷에 이제 유통 쇼핑몰 같은데 포항 바이오파크라는 걸 쳐보면은 저희가 납품한 건강기능식품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판매원이 따로 있고 제조사가 이제 저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일반 외기적 회사로도 들어가는 것들을 봤고 요즘에 SNS, 인스타나 이런 광고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강점이 이제 장애인 직원들하고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좀 강점이고 나머지 일반 자사 제품들도 판매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저희가 5가지 종류의 그 제품에 대한 자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쇼핑몰 그다음에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유통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들도 지금 저희가 포항 지역에 꽤 있는데 저희 로컬푸드 개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그리고 이제 오천에 있는 장보고 식자재마트라든지 장보고 예쁜 것 같아요. 네네 그쪽에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서 저희 제품들이 입점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진열해놓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홍보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 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카페들도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7군데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장 또 든든한 또 영업사원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장애인 직원들 부모님들이 아,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해요. 저희 장애인 직원들 부모님들이 네. 아니, 본인 이게 뭐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닌데 정말 열정적으로 영업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입소문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그렇죠. 구전. 네, 그렇죠. 어머니들이 데리고 오시는 손님들이 또 손님들을 데리고 예, 정말 우리 회사 제품 좋다, 건강하고 정직하게 만든다 네. 라는 것들을 정말 영업사원처럼 해주고 계세요. 네. 60명의 발달장애인분들이 계신 직원들이 계시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뭐 가족부 2명만 잡아도 그렇죠. 저희가 120명의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이 자체적으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 업체 어떤 거래처를 뚫어주시기도 하시고 네. 여기 가봤는데 우리 제품 좋다 하더라고. 원장님 가가지고 한번 저희 또 소개해 주세요. 아니 가보겠습니다. 해서 가고 교회 같은 데도 앞에서 네. 들어가 보고. 예, 그래서 뭐 정말 든든한 저희 또 영업사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네. 오프라인 회사는 뭐 네. 오프라인 영업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저희 자사제품 판매를 많이 해주고 계신 분들이죠.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그 제품이라든지 제품 생산 과정을 네, 굉장히 너무 잘하죠.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신 있고 믿을 만한 어떤 상품을 소개하겠죠. 네, 지인들한테. 맞습니다. 네, 좋은 그 영업 사원이 오늘 제가 대단하게 그저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좋은 이야기만 네.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재미있고 네. 즐겁고 잘 되는 과정만 이야기하는 네. 모든 작업은 좀 어려운 점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려운 점이 없다는 거는 참 빈말인데 네.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떨 때라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식품 관련 전공자도 있고 네. 사회복지 전공을 또 하신 분들도 네, 있고 네.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쭉 이제 10년 동안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도 충분히 압덕하고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장애인 직원들과 현장에서 물건도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생산 작업,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요즘 흔한 이제 요즘 세대 말로 현타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 와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식품 공장에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하러 왔는데 이게 저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제가 또 복지관 같은 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만두시는 네. 케이스들이 많고 이제 식품 관련 전공자들을 오셔가지고 장애인 직원들하고 일을 못 하겠어요. 이제 뭐 시켜놓으면 까먹고 이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교육을 2시간 3시간 시키고 다음 날 오면 또 안 하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죠. 식품 관련 전공자들을 그리고 이제 거의 또 이제 경력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일반 식품 공장에서 일하시는 경력자들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장애인 직원들을 좀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오래 이제 여차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식품 관련 전공자들은 이제 사회복지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은 식품 교육 같은 것들을 또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되게 한 부분인데 그 중간 관리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퇴사하는 것들이 좀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애인 직원들이 많이 안정화돼서 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기다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장애인 직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포장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놓고 퇴근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제 내일까지 납기를 해야 돼요. 인가공 상품들은 음. 이제 선생님들이 나가서 야근을 계속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면 그걸 다 그렇죠. 붙어가지고 그렇죠. 해야 하고 되니까. 네. 해놓고 이제 차에 실어 보내주고 그렇죠. 퇴근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 한 명당 이제 근로장애인을 9명, 10명씩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잠깐 여기 신경 쓰다 보면 또 뒤에서 다른 그렇죠.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한 힘든 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같은 것들이 주말에 많이 네. 지역사회 그렇죠. 행사들이 네. 그렇죠. 맞죠.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물건 판매나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선생님들이 나가서 홍보하러 가고
판매장 세팅해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 진열해 네네네네. 놓고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렇죠. 그런 제품들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에 대한 또 과중함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힘든 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쨌든 근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고 네네네. 장애 직원들이 또 변화하는 모습을 또 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일을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좀 답답하네요. 이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필요한 부분들 고용도 할 수 없는 네. 상황인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연장 근무를 해도 네. 그게 어떤 뭐 이런 뭐 우리처럼 이렇게 상여처럼 뭐그좀 특검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운 그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뭐 곽영일 대표님 혼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또 뭐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기관도 맨 마찬가지인데 행정기관에서도 예산이 많이면 많이 좀 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게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잠시 전에는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또 하다 보면 또 뭐 어려움을 지나가면 또 행복하고 또 뭐 보람도 느낄 것이고 잘했다는 또 칭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뭐 좋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좋은 기억? 네. 보람 있는 기억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뭐 잊지 못하는 순간이 한 번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직원 부모님들하고 네. 이제 소통이나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 장애인 부모님 중에서 이제 제 손을 잡으면서 막 네. 울면서 하시는 말이 아직 기억나는 게 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누구누구가 네. 이제 이렇게 일을 할 거라 생각을 못했고 아, 네네네. 일을 하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이제 몸이 좀 아픈 경우들이 생기고 너무 신경 쓰고 올인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속 9시 6시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또 저희가 주말에 영화 활동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직원들끼리 회식도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가서 또 사회생활을 하시고 그 힘들었던 가정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은 너무 여유가 있고 이제 저만큼 진짜 식사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가족들이 평온하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변했고 이게 이 자기 한 명의 어머니 가정은 아니겠지만 여기 일하는 직원들의 가정은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일반 뭐 진짜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는 일이구나. 누군가에게 정말 긍정적인 역할들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시간만 때우고 일을 하는 뭐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겠다, 내가 더 많이 바이오파크를 알려야겠다 이런 좀 계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일이 가장 그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장애인 한 분이 집에 계시면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이 모든 게뭐 다 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정말 가장 보람됐다.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본인이 이제 가장 접해야 될 덕목이 있잖아요. 또 본인들의 어떤 방가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나와도 조금 더 깊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장애인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바이오파크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느낀 부분인데 저희한테 실습도 많이 오고 이제 학생들 이제 문과학교라든지 기초학과 학생들도 많이 오고 복지관에서도 이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다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본인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정말 교육도 많이 시키고 훈련도 많이 시키고 지뿐만 아니라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시켜가지고 왔던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근로 의지가 없으면은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아, 네. 네. 그 함께하는 그 실습 시간 4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네. 그리고 본인이 불행한 그 느낌이 많이 들고 아, 네.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힘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서 서포트를 크게 못했더라도 본인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제 지구 장애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네네네. 또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가지고 네. 아, 여기 한 군데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파크에서도 이제 장애인 직원들 면접을 볼 때 네. 그 비장애인 직원들 그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아, 이력서도 그렇죠. 하고 네네네네. 힘들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적어보라고 그렇죠. 하고 네. 현장 왔을 때 현장 평가 같은 것도 진행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좀 비장애인과 다른 점은 보호자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해주고 네.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점수 체크를 하는 부분이 네. 근로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의지. 네. 의지가 본인의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아. 혹시 부모님 의지만 너무 강한 건 아니냐 아, 그래.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데 맞습니다. 자꾸 네, 부모님이 가락하니까 엄마 가락하니까. 아, 네, 네네. 그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긴 하거든요. 아, 네.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포기하지 말고 네. 분명히 일반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시스템인 것도 확실히 맞고 네.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취업하는 데 네. 어려움을 겪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의지만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뭐 일상생활 우리가 잘 아는 비장애인도 자신의 의지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장애인, 장애인 똑같다. 네, 어, 맞습니다.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똑같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또 일에 관한 어떤 뭐 등록에 관한 이런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뭐 좀 색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보면 활동량이 아무래도 좀 적다고 우리가 이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의 운동 프로그램이 뭐 하고 있는 뭐 이런 대대적으로 부일 만한 네.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그 포항바이오파크의 또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주말 여가 활동 프로그램으로 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축구. 이제 지금 한 3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냥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취미반에 아, 네네. 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북장애인 체육회 소속으로 아, 그럼 장애인 네, 체육회 소속. 체전에 나가는 최근에 네, 선수반. 선수반도 또 한 팀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창단된 팀인데 펑스트러스와 이제 같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펑스트러스에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의 일원으로 아, 펑스트러스 통합축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축구단. 이제 네. 비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선수가 함께 뛰는 그런 축구단을 또 창단을 해주면서 네네네.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포스코에서 네. 포스코 스트러스 네, 축구단에서. 펑스트러스 축구단에서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3개의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또 저희 네. 바이오파크의 또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 네네네. 이제 평일에는 이제 네. 바이오파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 축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취미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네. 그 장애인 선수, 장애인 팀들 중에서도 또 취미반 대회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가서 네. 대회를 또 추천을 하고 네. 이제 경북 장애인 체육회 소속의 이제 그 선수반 출신들은 네. 또 이제 전국체전을 위해서 오, 1년 동안 그럼 훈련을 합니다. 전국 체전이면 어쨌든 포항 경북을 알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경상북도 네네네. 대표팀 선수로 나가는 거죠. 오, 이제 네네네. 거기에 이제 포항 바이오파크 선수들 중에서 지금 5명이 오, 소속이 돼서 뛰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경북 장애인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또 이제 일부를 선발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펑스터스 통합팀 거기 또 대표 선수로 뛰어서 네. 다른 K리그 다른 팀에도 이런 통합팀이 12개가 만들어졌고 아, 전국에? 네, 전국에. 전국에 12개 팀.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스매셔 올림픽이라는 네네.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네. 각 구단의 이름을 걸고 오. 또 이제 나가서 저희가 3위 이런 오.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렇죠. 똑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네네. 스틸러스에서
그 훈련도 함께 시켜주시고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네네네. 이제 이 친구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뭔가 일도 하고 삶의 균형이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평일날이 빨리 끝나면 이제 주말을 기다리듯이 그렇지.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삶의 목표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축구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 축구팀 운영하는 것들이 또 이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또 다른 삶의 목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축구팀을 지금 거의 10년째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저 축구팀이 우리 포항에도 있고 경북 대표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에서 네. 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에서 특별하게 또 이제 바이오파크 우리 축구단 그 경북 축구단에 관심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네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그런 돈도 중요하지만 같이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 같이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그 스트레스 축구단 단장님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북 직접장애인 축구단이 만들어졌으면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그쪽에서 뭐 같이 훈련도 해주고 있다는 건 있지만 이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같이 뭐 뛰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파트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포항 바이오파크 이제 장애인 그 직원들 대상으로 취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축구에 관심이 있고 포항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스텔러스나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장애인 축구팀을 맡아서 이제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이제 해가지고 직접 축구를 가르치고 또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따서 이제 또 친구들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이 취미반 친구들은 이제 그게 가능한데 어느 정도 취미로 막 운동을 그렇죠. 하고 하는 형태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축구팀이라든지 포항 스텔러스 또 이런 통합 축구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제가 맡아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생활 축구하는 팀들 중에서 이제 저희 포항 바이오파크와 교류가 있던 그 FC 불나방이라는 생활체육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해주면서 좀 많이 짐을 덜었습니다. 제가 혼자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덜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회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연습도 시키고 일대일 스파링도 같이 해주고 지도들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장애인 선수들을 이제 통합팀 선수로 같이 해가지고 지금 또 대회도 작년 출전을 했었고 그래서 매주 지금 훈련은 정기적으로 이제 민덕대학교라든지 이제 몇 군데 구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매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뭐 2시간, 3시간씩 매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훈련은 계속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걸 테스트도 하고 또 이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 그것도 이거 맞기도 하고 이래야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뭐 사례, 경기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있으면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1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스파링 상대를 구하는 게 그렇겠죠. 가장 어려웠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조기 축구해야 되는데도 많이 가서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 그 편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장애인 친구가 축구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치지는 않는지 그 친구들이 축구 룰을 알고 나는지 슈팅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너무 이거 너무 레벨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SNS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팀, 두 팀씩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너네 다음에 또 차도 되겠다. 아니면 다음에 요 팀 레벨을 붙여줄 테니까 한번 시합해봐라.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팀들이 이제 주말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친선 경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팀하고 계속 하고 있고 일반 생활체육팀, 뭐 조기팀 이런 게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그 포항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또 알릴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같이 뛰면. 네, 이 친구도 어디에서 일을 하냐 네, 물어보시기도 네, 네. 하고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장애인 인식 개선이 또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발달 장애인들이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잘하네. 여기 쏙해서 쳐도 아무 문제 없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팀들 중에서 한 팀은 저희 선수 중에 한 명을 자기 팀에 매주 정기적으로 가서 차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일요일마다 조기 축구에 가더라고요. 장애인 선수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큰 역할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거기 회비도 내지 않지만 그렇죠. 스카웃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죠. 네. 영업을 줘야 돼. 영업을 줘야 되니까. 거기서 아침마다 와서 운동 같이 하자.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운동을 또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네. 하다 보면 조기 축구 가서 찰 만큼 또 된다. 그게 된다. 그리고 뭐 비장애가 장애인 이게 뭐 진정한 뭐또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축구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축구라는 그게 우리가 보면 월드컵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잖아요. 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이 축구 하나가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같아요. 정말 같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의 축구 조기의 팀, 뭐 아까 조금 전에 FC 모모 네. 그단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우리가 어울러가고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정말 좋은 어떤 이런 사례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 해야 되나요? 네. 또 애로사항, 또 지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당장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상황들 이거 어필을 해야 네, 우리 행정기관이든지 우리 또 민간단체라든지 복지가들이 또 나서서 이렇게 바이오파크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힘들거나 목소리를 내줄 수 있고 또 좋은 복지가 나타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필요한 지원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이제 포항 바이오파크 축구팀이 많이 알려져서 뭐 용품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해마다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쨌든 이제 포항 바이오파크 예산 중에서 일부를 또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풍족하지 않습니다. 저희 포항 바이오파크는 근로가 우선 목적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물 정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형태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장비 이런 것들이 항상 조금 부족하다. 이제 어쨌든 축구 대관을 구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들이라고 하면 이제 구장비 같은 경우는 경북장애체육회가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체전 나가기 몇 달 전 정도까지는 훈련이 지원이 되는데 솔직히 축구팀이 몇 달,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또 되는 팀이 아니에요. 그 1년 내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월드컵 나가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빈다 하면은 저희가 저로 가서 운동하고 또 어떤 팀에서야 우리 여기 구장 빌려 여기 사용할래 하면 또 넘어와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작은 풋살 구장팀 그 풋살 일반 민간인 운영하는 풋살 구장에서도 가끔씩 지원해 주시긴 하는데 이게 또 다른 팀 예약이 잡히면 정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선수들한테 미안한 점이 이게 매주 고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찾으러 다니고 이게 중간에 또 지원이 될 때는 한두 달 정도는 또 고정 연습구장이 생기지만 또 이제 계속 옮겨 다녀야 된다는 점 이제 그게 조금 애로사항들이고 좀 불편한 점이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뭐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구장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해결을 해주시면은 저희 축구팀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축구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집 없는 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전세 살다 월세 살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이라든지 내가 전용 구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우리 경북 직접 장애인 우리 축구단 대표들이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면은 우리 포항 시민의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활로가 넓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또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의 복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들의 어떤 그 시간만큼이라도 해방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장이라든지 또 우리 풋살을 하고 계시는 사업체 대표님이라든지 또 뭐 여러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바이오파크 황영일 대표님하고 의논하셔서 도움의 길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정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집 없는 서러움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질문이요.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참 궁금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생각하고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좀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여기 바이오파크 일을 하면서 이제 장애인을 많이 보게 되고 장애인 직원들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든 생각인데 그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솔직히 차별과 편견을 많이 받고 계속 생활하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저희 어제도 또 어떤 좋은 업체에서 운동에 그 삼겹살 집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회식을 다녀왔거든요. 이게 직원들끼리 회식을 갔다 왔는데 그 행복해하는 얼굴을 한번 보셨으면 했어요. 이게 직장인들끼리 마치 퇴근하고 나서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마시고 회사 일 얘기하고 오늘 뭐가 힘들었고 내일 뭘 하고 그게 비장애인들한테 엄청 자연스러운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특별한 일처럼 되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살아가면서 비장애인이 누리지 못하는 걸 굉장히 많이 못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선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카페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갔을 때 거기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몇 번을 옮겨 다녔다라는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네. 막 목소리가 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빨리 마셔버린다든지 뭐 그런 게 조절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끼리 자기들끼리 카페 갔을 때 눈치가 보여가지고 빨리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애인들이 더 많아지고 위축되지 말고 그래서 그 제가 개인적으로 뭐 볼 장애인들이 어쨌든 바이오파크 장애인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또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가 이 장애인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장애인 직원들이 못 해봤던 일들을 하게 해주고 축구를 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축구 한번 해보게 하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이 특별하지 않은 거, 회식이 특별하지 않은 거, 당연히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뭐 사회 구성을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슈퍼하는 게 뭐 체험이 아니라 당연한 거 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체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게 언젠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장애인이라고 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저의 일이고 제 목표고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장애인의 존재는 뭐 딱 한 가지 같아요.
내하고 똑같아. 일상생활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 비장인 정승복 같은 사람들은 조금 이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그런데 대표님은 한마디로 내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장애인들 이게 가족이 있잖아요. 네. 또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뭐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겠지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아까 대표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환경하고 초점이 장애인 그렇죠. 네. 가족 당사자를 통해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네. 제가 바이오파크에서 많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사연이 없는 분이 없고 그렇지. 눈물을 안 흘리시는 분이 네. 없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힘든 점들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저도 같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힘든 삶을 보냈을 이제 장애인 당사자도 있지만 네. 가족들 또한 너무 힘든 삶을 보낸 게 네.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위로를 네. 이렇게 공식적인 그걸 통해서 또 네.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드리고 싶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뭐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런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 정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낀 점이 이런 바이오파크 같은 지금 포항에는 4개의 장애인 시설, 직업처 시설이 있는데 네. 4개가 아니라 40개, 400개가 네. 생겨서 네. 이 장애인 직원들이 그 장애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곳 가서 훈련하고 본인이 원하면 일반 사회 취업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바래도 그런 거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뭐 지킬 수 있을 약속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바이오파크를 최대한 성장시켜서 네. 저희가 포항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더 고용해보겠다. 최선을 다해서 고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가구, 20가구의 삶이 또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네. 희망을 잊지 말고 네. 취업도 많이 도전을 해보시고 네. 저희 같은 데 또 자리 나면 또 도전도 같이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족이 가장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계속 가는데요. 가장 또 대표님께서 우리 일반인들, 비장애인들, 포항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그 포항에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포항 바이오파크와 카리타스 보호작업장 휴지를 생산하는 베이커 용장, 그다음에 나노우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마스크, 그리고 이렇게 건어물류 네. 뭐 이런 것들을 생산 포장을 하고 있고 네. 그 포항시 재활작업장이라고 있는 현수막이라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장애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4개 정도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과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것들이 결국엔 포항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포항 바이오파크뿐만 아니더라도 네. 이 4개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왕이면 같은 제품이라도 좀 장애인 생산품을 이용해 주시는 그런 또 그 시민의식이 높은 포항 시민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 가족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끝으로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하셨지만 네. 통틀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이다. 당차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 같아서는 100명, 200명 네. 일자리를 위해서 네. 사업을 늘려 나가는 게 네네네. 저희 향후 계획이고 뭐 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네. 포항 바이오파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네. 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이라든지 네. 장애 학생이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이 와서 바이오파크에서 실습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게끔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바이오파크가 돈을 또 많이 벌고 그렇죠. 수익을 많이 내서 장애인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큰 목표는 포항 바이오파크를 이제 국내 널리 알리고 아, 네, 네. 더 넓게 나가서 수출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네. 포항 바이오파크 장애인 생산품이 정말 지역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네. 한번 뻗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포항 바이오파크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저희 지금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파크 아마 제품은 제가 봤을 때 세계화가 될 것 같아요. 세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세계화가 되면 우리 포항의 이미지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성목 TV 구독자님 오늘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변화를 곽경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크든 적든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조금 알아서 스스로 도움이 될 만한 역할을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포항 바이오파크 곽경일 대표와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목 TV 구독자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경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멋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애드립도 네. 장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이제 바이오파크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고 그런데 큰 내용들은 잘 몰랐는데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활센터가 4군데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정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국내도 네. 우리가 우리 제품을 우리 친구들이 만든 제품을 써도 A4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A4도 좋고 휴지 뭐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것도 쓰는지 안 쓰는지 아직 모르겠다. 저부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A4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을 한번 선정해서 써볼까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시간 내주셔서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또 자꾸 알리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성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곽 대표님 만나뵈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귀한 시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차 한잔 합시다. 네. 이제 차 한잔 하고.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이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잘 리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게 하면 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하면 힘들어 못해요. 네. 앉으세요. 제가 뭐 사업 영상 이런 것도 막 찍어보고 했는데 네.